언제까지 남녀 분리 교육 체제를 고집하려나? 현병호. 현재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 공학이고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 이상 공학이다. 남녀 공학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직 평균 60% 정도에 그친다. 남녀 분리 교육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남학생 부모들의 경우 대체로 남녀 공학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내신에서 여학생들에 밀려 불리해질까봐 그리고 이성 문제로 공부에 방해받을까봐 염려해서다. 실제로 남녀 공학 출신의 수능 점수가 평균 4점 낮다는 통계 결과를 볼 때 그런 염려가 아주 근거 없지는 않다. 하지만 수능 점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수능 점수 몇 점이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 남녀 문제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서로에 대해 환상만 키우다 20대에 들어 좌충우돌 어설픈 연애를 하며 인생이 꼬인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성장기를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식으로 남자들 세계에서만 보낸 남성이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다. 여중, 여고, 여대를 다닌 여성들도 다르지 않을 게다. 최악의 조합은 그 둘의 만남이다.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과 이혼율을 높이는데 남녀 분리 교육이 한몫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남녀 분리 교육은 대학까지 이어진다. 서울에만도 금남의 영역인 여자대학이 9개나 된다. 서구에 비해 인구 대비 여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에 현모양처를 양성한다는 여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여성운동가들도 여대의 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다. 여권 신장에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남대가 따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워낙에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이겠지만 사관학교나 군대가 남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군대와 사관학교는 여성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반면 여대의 문은 남성에게 여전히 닫혀있다. 이는 대학 진학에서 남학생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남녀 분리 교육은 근대학교의 산물이라기보다 유교 문화의 잔재로 봐야 할 것이다. 청교도 문화에 기반한 미국의 근대학교가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와 결합해 남녀 분리 교육을 고착화시켰다고 본다. 오륜의 장유유서는 학교 선배를 하늘처럼 받드는 문화를 만들고 부부유별은 남녀유별로 이어졌다. 근대학교도 남녀 7세 부동석의 관습을 깨진 못했다.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초등 3학년까지는 합반을 하고 남녀끼리 짝지어 앉게 했으니 3년 정도 유예를 해준 셈이다. 남녀공학인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 분반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 아이들이 서로 눈이 맞을까봐 노심초사한 어른들의 꼼수였다. 아마도 그 편이 아이들을 관리하기에 편했기 때문이리라. 인종분리 정책이 반인권적이듯 성장기 아이들의 남녀 분리 교육 또한 인권에 반한다.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반교육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연애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성인들이 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애하는 아이들을 문제화 취급하는 교사들은 비사감의 복잡한 심리처럼 내심 청춘을 질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남녀공학은 이성 간의 이해를 돕고 성별 갈등을 줄이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남녀공학에 대한 아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면 학교 따라 개인에 따라 케바케지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애들 착한데 설레지 않음. 설렌다 사귀고 싶다 이딴 생각 안 듦. 왜 고대인들이 같은 부족끼리 결혼 안 하고 다른 부족이랑 하려 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음. 그냥 편함. 공학의 분반이 갑임. 싫으면 안 엮일 수 있고 반에선 그냥 여중이고 복도 나가면 공학 로망 실현 가능.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힌 애 번호 따서 사귀고 동아리 섭외 오고 알아서 다 사귐. 남자애들 색드립, 몸평, 얼평 오지고 연애는 잘 나가는 애들끼리 돌려 사귀는 게 현실임. 공학이 더 재밌음. 남자애들도 패드립, 성드립 심한 애들 빼면 매너 있고 재밌고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애들 꽤 많음. 초1부터 고3까지 쭉 공학의 합반이었는데 여자애들 기싸움 쩔고 남자애들도 싫어하는 여자애 있으면 정말 대놓고 까고 체육복도 그냥 교실에서 막 갈아입고 여자 남자 이런 거 상관없고 갱 동성인 줄. 가부장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남녀 분리 교육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했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한 오늘날에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 근대화 과정에서 여권 신장을 위한 방편이었던 여대의 사회적 역할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 남녀 간의 교육 격차가 거의 없을 뿐더러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는 여대를 나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사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고와 여대의 존립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진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유구한 전통을 고수한다면 점점 퇴화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디딤돌이었던 것이 세월이 흐른 뒤 어느덧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흔하다. 오늘날 여고와 여대는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10대 시절을 분리된 공간에서 보낸 것도 모자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같은 성끼리 어울림으로써 여성 부족주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이 횡행하고 성별 갈등이 격화하는 데는 여자대학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남녀공학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녀공학은 그 자체로 교육적 기능을 한다. 학교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반쯤하는 셈이다. 상호작용 속에서 저절로 배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같은 학교를 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학교 제도에 부작용이 있지만 그것을 줄여가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남녀공학은 이성과 관계 맺는 법을 몰라 인생이 꼬이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성별 갈등을 줄여 사회적 갈등 지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교육과 사회 문제를 푸는 개혁의 중요한 단초임에도 그동안 입시제도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낮았던 셈이다. 신설 공립학교는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존 학교도 공학으로 전환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중에는 건학 이념을 내세워 성별 분리를 고수하는 학교들이 있다. 건학 당시에 비해 상전벽해를 이룬 세상에서 처음처럼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사학재단의 교육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편 이른바 명문으로 손꼽히는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보수적인 동창회의 입김 때문에 공학 전환을 못하기도 한다. 이성 교제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인식도 걸림돌이다. 초중과 달리 고등학교는 공립도 여전히 남고와 여고가 대세다. 지역 이름이 들어간 중고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남중고는 그냥 땡땡중고등학교, 여중고는 땡땡여자중고등학교라 한다. 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 두 개 학교를 통폐합해 공학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땡땡여중, 땡땡여고, 땡땡여대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남녀 분리 교육은 그만하자. 신설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사회 변화를 앞당기기 힘들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세대를 위해 부모와 선배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일이다.